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선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의 경제 지표들, 고용, 물가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밤 나와서 아직까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을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물가 지표를 기다리면인데요. 네. 네,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주요 시장이 물가 지표에 이제 계속 이제 이 결과물을 보고서 파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흐름은 없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어쨌든 반등을 조금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방향성을 뭔가 모색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만기에 대해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요인은 물가 지표 이 결과에 따른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헤드라인 지표 한 4.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SPI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이제 물가가 높은 거죠. 이제 또 자칫 만약에 시장의 컨센을 상회해버리면 5%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 어제 국채 시장이거든요. 미국 국채 시장. 여기 이제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선물입니다.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어제 미국채 10년물 선물 같은 경우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 10년물 기준으로는 지금 지난해 5월 이후에 지금 최저점을 찍었죠. 1.47 정도까지도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오히려 이렇게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이걸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도 한번 달러가 확 급등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이제 이 고용 관련 부분도 생각보다 시장의 이제 예상치를 이렇게 이제 좀 하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 쪽에 계속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쪽으로 계속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죠. 인플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 중에 중국의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9%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물론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옛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전체의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공장이 좀 다변화가 됐죠. 예전처럼 중국 일변도는 아니고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빠지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이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북미 쪽, 그러니까 노선에서 많이 이전을 많이 시켜놨죠.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그다음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도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 중국의 PPI가 많이 올랐다 해서 이게 글로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예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도 워낙 최근 들어서는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이 진행됐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또 가격은 또 인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이미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철광석 가격을 좀 잡으려고 구두 개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의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PPI도 결국은 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시장에서 우려하는 모든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 추세적인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8월 달은 되면 정답지는 나옵니다.
제 생각,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일시적이다라는 거, 연준도 그렇고 또 시장 일부에서 생각하는 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는 거, 혹은 또 다른 아니다, 추세적이다라는 거, 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결과물은 8월이 되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8월에 나오는 지표까지도 그때 되면 상당한 기저효과는 빠진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빠지는 상태에서 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은 또 액션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시장은 일시적이다라는 쪽이 좀 더 포지션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 또 절대 전략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FOMC 회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FOMC는 굉장히 좀 호키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시장은 지금 감내를 하고 이미 이 부분을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테이퍼 텐서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미 3월 달에 우리는 겪었다고 봅니다. 채권 시장이 그때 당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자꾸만 물가에 집중을 하고 뭐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부분은 우리는 한번 이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만 같은 그런 뭐 테이퍼 진축 발작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도 저는 크지 않다. 분명히 시장 예상보다 호키시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시장을 아주 장기적으로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뭐 저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가 추세적인 방향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잡는 시점은 8월 이후로 8월 이후에 결정해서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8월 달까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른 썸머 랠리. 뭐 이제는 뭐 이른이라고 말은 빼도 되겠네요. 지금부터 뭐 썸머 랠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썸머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려하는 정도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 긍정적인 시각으로 썸머 랠리 예상하고 계신데, 섹터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만한 부분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조선주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 쪽이 힘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 지수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는 경기 민감주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피크를 정점을 찍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지금 초입구, 업황 개선의 초입구에 있는 또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선주는 하반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해서 조선주 조정치 매수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